강유는 양주 천수군 기현 출신으로 어렸을 적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의 아버지 강경은 군의 공조로서 이민족의 반란에 맞서 지휘관을 호위하며 싸우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강유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세운 공훈 덕택에 관직을 얻어 군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건흥 6년, 제갈량의 1차 북벌이 시작되어 제갈량의 본군이 기산으로 진군해 왔는데 마침 천수태수 마주는 강유를 데리고 기성을 떠나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주는 총나라 군대가 가까이 다가왔고 여러 현들이 촉에 호응했다는 말을 듣고는 같은 지역민인 강유도 배신할 마음이 있을 거라 의심하여 밤중에 상교로 달아납니다. 강유는 마준이 달아난 것을 나중에 알아차리고 해명을 하기 위해 상교로 찾아갔으나 마주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강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유는 기성으로 돌아왔는데 기성에서도 역시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오갈 데가 없어진 강유는 제갈량을 찾아가 항복을 하여 제갈량과 함께 촉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모친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촉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강유에게 여러 직책을 하사하며 신임을 보였고 성도에 있는 장애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강유의 재능을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며 그가 마량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는 평가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강유가 군사를 다루는데도 재능이 있고 용맹함까지 갖추고 있으니 중호보병 5에서 6천 명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길 것이며 그가 한왕실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끝내면 수도로 보내 주상을 만나 뵙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제갈량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유를 극찬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준 이유는 물론 강유의 뛰어난 재능을 제갈량이 알아본 것도 있겠지만 1차 북벌에서 과거 자신이 신임했던 마속을 죽이게 되어 그의 대체자를 찾으려 한 제갈량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쨌든 강유도 자신의 배신자로 몰아세운 위나라 관리들과는 달리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제갈량에 부응하여 촉을 자신의 고국으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례로 손성의 잡기를 보면 훗날 위나라에 있는 강유의 모친이 강유에게 당귀라는 약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데 이는 다시 촉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유는 서신을 보고 좋은 밭이 100경이라도 내 밭은 하나도 없으니 다만 원지만 있을 뿐 당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위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건흥 12년, 제갈량은 자신의 병환이 깊어지자 양의, 비의, 강유에게 은밀히 퇴각을 명하고 숨을 거둡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이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자 강유가 양의에게 명하여 군기를 반대로 하고 북을 울려 사마이를 공격하는 것처럼 행동했기에 사마이는 이를 제갈량의 계략으로 생각해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제갈량의 뒤를 이어 장환이 촉의 실권자가 되자 강유는 그와 함께 한중에 주둔하며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따로 편군을 인솔해 서쪽으로 침입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옹양주 지역을 여러 차례 공격하며 북벌에 대한 간을 받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환이 질병에 걸려 북벌 준비를 해놓고 실행하지를 못했기에 대대적인 공격은 하지 못합니다. 연희 10년, 장환은 병으로 죽어버렸고 비의가 그의 후임이 된 뒤 강유는 비의와 함께 상서의 사모를 총괄하였는데 문산 평강의 이민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제압하였고 농서, 남한, 금성, 서편의 강족들이 위나라의 반란을 일으키자 강유는 이에 호응해 군대를 이끌고 강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강유는 위시에 주둔하고 있는 하후패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으나 이를 알아차린 곽회가 지원을 왔기에 물러났고 위나라의 반기를 들었던 호황, 치무대 등이 항복해오자 이들을 흡수해 다시 위나라를 공격했으나 당시 위나라에선 곽회, 진태, 등해 등 사기적인 장수들이 강유의 공격 경로를 모두 예측했기에 강유는 쓸쓸히 퇴각합니다. 이후 연희 13년 강유는 서평으로 출병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록들만 보면 강유가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 강유는 비의의 제재로 인해 10,000명도 되지 않은 병력만으로 위나라와 싸웠던 것입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비의는 강유에게 우리는 승상만 못하거니와 많이 뒤떨어지요. 승상께서도 능히 북벌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가당키나 하겠소.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사직을 지키는 것만 못하니
공업을 세우는 것은 능력이 있는 자를 기다려야 할 것이오 라고 말하며 크게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유는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빵빵한 지원을 받는 곽회, 진태 등에 같은 S급에 가까운 장수들과 맞붙었던 것이니 만약 성과를 올렸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연희 16년, 비의가 위나라에서 항복한 장수 곽순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로 인해 강유의 북벌 리미트가 해제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건 곽순을 포로로 잡아 총나라로 데리고 온 인물이 강유였습니다. 연희 17년, 강유는 군사들을 이끌고 남한을 포위 공격해 들어갔으나 진태가 지원을 온 데다 군량미까지 떨어져 퇴각합니다. 하지만 강유는 이듬해 위나라 적도현의 장으로 있던 이간의 항복 밀서를 받고는 다시 농사로 진격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나온 위나라 장수 서질과 전투를 벌여 그의 군대를 패퇴시켜 승기를 잡은 뒤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는 하관, 적도, 임조, 세현의 백성들을 선발하여 그들과 함께 총나라로 돌아옵니다. 연희 18년, 강유는 위나라에서 항복해온 하우페와 함께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도로 재차 진군하였고 이에 사망한 곽회의 뒤를 이어 정서 장군이 된 진태는 옹주자사 왕경을 적도로 파견해 강유와 맞서게 합니다. 그렇게 강유와 왕경의 군대는 조수에서 접전을 치렀는데 강유는 왕경의 군대를 크게 이겨 수만 명의 적을 베었고 왕경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적도성으로 퇴각합니다. 강유는 이어서 적도성을 포위했으나 진태가 지원군을 이끌고 진격해왔고 연이어 등에도 지원군을 이끌고 도착하여 강유의 퇴각로를 끊으려 했기에 강유는 포위를 풀고 물러나 조수 서쪽에 있는 종지에 주둔합니다. 연희 19년, 강유는 연이어 위나라 군대를 격파한 공으로 대장군에 임명되었고 강유는 진서 대장군 호재와 상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군대를 이끌고 천수군 상규현으로 진격하였는데 호재는 강유와의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고 강유는 홀로 등해의 군대와 단곡에서 맞서 싸우다 크게 패했는데 20여 명의 장수가 전사하고 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대패로 인해 총나라 내에선 강유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농서 일부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기에 강유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 대장군에서 후장군으로 강등됩니다. 연희 20년, 위나라 장수 제갈탄이 회남에서 반란을 일으켰기에 관중에 있는 군대 일부가 지원군으로 파견되자 강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낙곡으로 출진하였으나 사마망과 등해의 군대에 막혀 진군할 수 없었고 경유 원년, 제갈탄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퇴각합니다. 그리고 강유 입장에선 최악의 일이 벌어지는데 258년을 기점으로 황후가 유선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장군 여무와 짜고 강유를 자른 뒤 그 자리에 여무를 앉히려 합니다. 그래도 나름 생각은 있었던 유선이 강유를 패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강유는 이를 의심하였고 애초에 그는 위나라에서 넘어온 항장 출신이었기에 두려움에 떨며 다시는 성도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양복지에 따르면 강유는 유선을 찾아가 전횡을 일삼는 황후를 죽이라 했으나 오히려 유선이 황후를 옹호하자 강유는 자신이 실언을 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공손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경유 5년, 강유는 군대를 이끌고 후화로 진군하였다가 등에게 패하여 답중으로 퇴각합니다. 경유 5년, 마침내 위나라는 대군을 일으켜 촉을 정벌하려 합니다. 먼저 등의 3만 병력이 답중 일대로 곧장 진격해 강유와 교전을 하며 그의 군대를 견제하였고 제갈서의 3만 병력은 교두로 진격해 강유의 퇴각로를 끊습니다. 그리고 종의 10만 대군이 사곡과 낙곡으로 나뉘어 진격해왔는데 일찍이 강유는 위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유선에게 표를 올려 장익과 요화를 보내 각각 양안관구와 은평교두를 지키게 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으나 황후가 평소 신뢰하던 무당을 불러 구술한 뒤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유선은 그 말을 듣고는 강유가 올린 표를 묻어버려 다른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기의 조정은 뒤늦게 위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지원군을 파견하여 요한은 강유를 지원하기 위해 답중으로 갔고 장익과 동궐은 양안관구로 향합니다.
강유는 등의 군대와 접전을 치렀으나 패배하여 퇴각하던 도중 제갈서가 퇴각로인 교두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암곡으로부터 북쪽길로 돌아서 제갈서의 후방을 공격하려고 했고, 제갈서는 이 소식을 듣고 30리를 후퇴했는데 강유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교두로 진격해 퇴각에 성공했고, 제갈서는 급히 강유의 퇴각을 막으려 했으나 하루 차이로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지원군으로 파견된 요환은 강유에게 합류하였고, 강유는 양안관고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종의의 대군이 양안관고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물러나다가 제갈서가 건의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막 진군하여 한수에 이른 장익과 동벌의 군대와 만나 그들과 함께 검각에 주둔하여 종의의 본군과 대치합니다. 종의는 검각에 있는 강유의 군대를 공격했으나 이길 수 없었고, 이에 강유에게 서신을 보내 말로 살살 꼬셔서 항복하게 만들려 했으나 강유는 서신에 답하지 않고 수비를 더욱 강건히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종의는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종의의 군대는 양안관고를 점령하여 검각까지 진격해왔으나 다른 요충지는 점령하지 못하고 왔기에 후방에 있는 한성, 낙성에는 여전히 총나라 군대가 남아 빈틈을 노리고 있었고, 검각까지 군량을 운반하는 길도 매우 길었기에 결국엔 군대를 퇴각시킬 논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등해가 군대를 이끌고 은평으로부터 경곡도를 거쳐 강유성에 도착하였고, 이에 수비대장 마막이 항복하니 등해는 이어서 면죽으로 진격해 제갈량의 아들인 제갈첨과 싸워 그를 죽였고, 이 소식을 들은 유선은 결국 등해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강유는 제갈첨이 면죽에서 격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혹 유선이 성도의 수비를 굳건히 한다거나 아니면 동쪽에 오로 간다거나 남쪽의 건영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기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군을 이끌고 광환군 처연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나라에 항복했다는 유선의 칙령이 왔고, 이를 본 강유가 칼을 던져버리고 갑옷을 벗은 뒤 종해군 앞으로 나아가니 모든 장수와 병졸들이 분노하며 칼을 뽑아 돌을 베었다고 합니다. 간보의 진기에 따르면 종해가 항복하러 온 강유에게 오는 것이 어찌 이토록 늦었냐고 말하자 강유가 정색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을 오늘 보는 것만으로도 빠른 것이라고 대답하니 종해는 강유를 매우 높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해는 총나라로 쳐들어오면서 제갈량의 묘에 제사를 하는 등 촉바 성향이 있었기에 촉을 점령한 뒤 군사들을 엄격히 살펴 약탈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스스로 겸허하게 송나라 관리들을 불러들여 친분을 쌓았고 특히 강유와 친하게 지냅니다. 종해가 강유를 얼마나 좋게 봤는지 강유 등 총나라 장수들이 촉으로부터 받았던 관인, 부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돌려주었고, 종해가 강유와 함께 밖으로 나갈 때는 같은 수레를 타고 좌정할 때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한진춘추에 따르면 강유는 종해와 함께 지내다 보니 종해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이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이를 이용해 분란을 일으켜 총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마음을 먹고는 종해를 속이며 설득해 그가 반란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강유의 말에 종해는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먹었고, 총나라에 파견된 위나라 군 전체를 지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등해를 제거하기 위해 몰래 사마소에게 등해가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는 첨언을 하였고, 곧 등해는 구금되어 수도로 압송됩니다. 등해가 제거되자 종해는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어 위나라 장수들과 총나라 관리들을 모두 모은 뒤 태우가 사마소를 패하도록 했다는 거짓 조서를 만들어 뿌린 후 자신에게 동의하는 장수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강유가 종해에게 군 전체를 장악하려면 아문기독 이상의 장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종해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고, 결국 종해가 난을 일으키고 모든 장수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위나라 병사들에게 퍼져 분노한 병사들이 종해를 죽이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종해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 강유에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강유는 그들을 공격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한 뒤 직접 칼을 들고 종해의 병사들을 지휘하며 적을 향해 돌격해 대여섯 명을 직접 죽였으나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화양국지에 따르면 강유는 종해를 이용해 위나라 장수들과 병졸들을 모두 죽인 뒤 총나라를 다시 세울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은밀히 유선에게 원컨대 폐하께서 며칠 동안만 모욕을 참으시면 위태로운 사직을 다시 안전하게 할 것이며 1월이 빛을 잃었으나 다시 밝게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강유의 북벌을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총나라 장수 장익이 강유에게 총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백성들이 피곤함으로 병력을 남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며 비판하니 강유가 매우 노여워했다고 하며 요한은 전란이 끊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태운다고 하더니 강유를 두고 하는 말이라며 강유를 깠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갈첨 등은 강유가 전쟁을 좋아하나 공이 없고 국내가 피폐해졌다 하여 유선에게 표를 올려 그를 소환해 익주자사로 삼아 병권을 빼앗으려 했고 황후처럼 그 자리에 대신 여물을 앉히려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갈첨은 죽으면서 자신이 지은 3가지 죄 중에 하나를 언급하며 밖으로는 강유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봤을 때 강유가 단곡에서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을 잃게 된 이후 북벌에 대한 총나라 민심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지만 당시대에 그와 맞서 싸운 적들의 평가를 보면 종에는 강유를 중원의 명사에 비교하자면 제갈탄이나 하후연이 그보다 낫지 못할 거라고 말했고 세어에 따르면 당시 총나라 관리들 모두가 천하의 인재들이나 그들 중 강유보다 나은 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나라가 총나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때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보면 속이 의지하는 것은 강유뿐이고 강유를 포위하여 움직일 수 없게만 만들면 총나라는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말하며 강유가 위나라에 있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등에도 강유가 한 시대의 영웅이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것은 강유를 이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위나라 항장 출신인 강유가 총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총나라를 다시 회복하려 한 것은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옛 구절처럼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알아봐준 제갈량과 총나라에 대한 보은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강유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